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식탁 위 찻잔에서 김이 가늘게 흔들리다 사라진다. 그 사람 손이 다가오는데 나는 왜 피하지 않는 걸까?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이 공기 못 견디겠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그가 손을 거두지 않는다. 나도 손을 빼지 않는다. 지금 이 손끝을 놓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혼녀 서연, 전 남편 친구의 방문으로 다시 시작된 중년의 사랑 이야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서연은 싱크대 앞에서 국그릇을 헹구고 있었다. 이혼한 지 3년, 혼자 사는 집의 정적에는 이제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이한준. 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30년 지기였던 사람.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근처인데 잠깐 얼굴 봐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네, 오세요.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예전보다 조금 나이 든 얼굴에 한준이 서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서연 씨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요. 그가 신발을 벗는 짧은 순간에도 서연은 공기의 결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연이 차를 내오는 동안 한준의 시선이 잠시 서연의 손끝에 머물렀다가 떠났다. 차 맛은 여전하네요. 뭐려. 그냥 있는 대로 낸 거예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창밖에서 저녁 매미 소리가 흘러들었다. 서연은 찻잔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그 잠깐의 손짓조차 평소보다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사람 친구분인데. 그러게요. 저도 오는 내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연 씨는 계속 궁금했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괜히 행주로 식탁을 훔쳤고 손끝에 닿는 마른 천의 감촉이 유난히 선명했다. 저야 뭐 그럭저럭 지내죠. 한준 씨는요. 대화는 다시 평범한 온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방금 그 몇 초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듯 천천히 흩어졌다. 그가 돌아간 뒤 서연은 그가 앉았던 의자를 정리하다 멈춰 섰다. 의자 등받이에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며 서연은 손끝의 물기를 오래 바라보았다. 수돗물 소리가 유독 크게 귀에 감겼다. 그 사람의 친구였던 이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낯설고도 조심스러웠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부엌을 채웠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그 짧은 소리 뒤에 남는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연은 오래도록 창밖가로 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나간 결혼 생활의 언저리에 있던 사람이 언제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걸까? 행주를 접어 걸어두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다.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 채 서연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방금 전 그의 목소리 톤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그만큼의 거리감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서성이고 있었다. 한 달 뒤 서연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한준과 마주쳤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던 그가 먼저 손을 들었다. 서연 씨. 피할 수 없는 우연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를 당겨 앉는 짧은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커피잔의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올랐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사람이랑은 요즘도 연락하세요? 가끔요.
근데 서연 씨 얘기는 잘 안 해요. 저 혼자 궁금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귓가에 머물렀다. 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익숙한 것과 괜찮은 건 다른 거 아닌가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고 그는 미안한 듯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이미 서연의 가슴 어딘가에 박혀버린 뒤였다. 사실 저도 그 친구 옆에서 서연 씨 지켜보면서 늘 생각이 많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무슨 생각을요? 그냥 서연 씨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때도 지금도. 카페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독 크게 들렸다. 옆 테이블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터졌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서연은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았다. 한주는 그런 서연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도 요즘 부쩍 헛헛하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서연도 이혼 후의 시간들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시간들이 그제야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다. 헤어질 무렵 한준이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느리게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손에 쥔 커피,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버리지도, 그렇다고 지갑에 넣지도 못한 채였다. 빗물 고인 골목길을 걸으며 서연은 자꾸만 방금 전 대화를 되짚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다. 서연은 불을 켜고 잠시 그 정적 속에 서 있었다. 전 남편이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어졌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서연의 머릿속은 낮에 들었던 그의 말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천장의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서연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지갑 안에 넣어둔 영수증의 존재가 잠들지 못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을 데웠다. 가을이 깊어졌다. 서연의 생일 저녁, 오랜 친구 미영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한준도 함께였다. 식탁 위 케이크, 촛불이 흔들렸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반가웠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 서연은 촛불의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마음을 가만히 짚어보았다. 미영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서연 씨답게 웃으시네요. 그 친구 옆에 있을 때는 못 봤던 얼굴이에요.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무릎 위에 손을 포겠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서연 씨 만나는 게 그 친구 생각보다 더 편해요. 그 사람 친구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냥 서연 씨라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문 밖으로 미영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식탁 위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흔들렸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연 씨랑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미영이 돌아왔다. 대화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서연의 심장 아래 어딘가는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다. 케이크를 자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설렘을 알아차렸다. 접시에 담긴 케이크 조각을 서연은 오래도록 포크로만 만지작거렸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골목을 바라보았다. 후회할 시간이 아니라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부정할 수 없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서연은 오랜만에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휴대전화의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조만간 또 봐요. 그 짧은 문장을 서연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전 남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의 친구가 어느새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부인하지 않기로 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그 마음에 조용히 대답하듯 깜빡였다. 방으로 들어가며 서연은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싱크대 위 마른 그릇들이 조용히 식어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서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빈집의 정적 속에서 초인종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한준이 서 있었다. 손에는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김치 담그신 게 많다고 나눠드리라고 하셔서요. 서연은 잠시 문을 잡은 채 망설이다. 그를 안으로 들였다. 현관에 놓인 그의 신발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벗어두었을 슬리퍼를 서연은 무심코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다. 거실 불빛 아래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은 평소와 다른 밀도로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사모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오늘은 처가에 가 있어서요. 그냥 서연 씨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 끝의 떨림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반찬통을 받아들며 그 무게보다 손끝의 온도를 먼저 의식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거실은 평소보다 낯설 만큼 조용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다. 찻잔 속 김이 가늘게 흔들리다 사라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것을 서연은 애써 무시했다. 찻잔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 서연은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있었다. 한준의 손이 탁자 위 서연의 손 가까이 다가왔다가 멈췄다. 공기 중의 긴장이 두 사람의 숨결마저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절이라기엔 너무 작았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서연도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마침내 맞닿았다. 그 온도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서연은 부정할 수 없었다. 식탁 위 반찬통에서 새어나온 김치 냄새가 그 순간의 공기 속에 뒤섞였다. 그 순간 이름이라는 형식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던 어떤 거리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서연 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부르시려고요? 그냥 서연아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이 20년 넘는 거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낯선 방식으로 불리는 서늘함이 오히려 온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거실 조명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에 놓인 반찬통 뚜껑이 살짝 어긋난 채로 두 사람의 시선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가 몸을 기울였고 서연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은 그 말들이 방 안의 정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다 이내 의식 밖으로 흩어졌다. 서연이 느낀 것은 두려움보다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낯선 홀가분함이었다. 거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가로등 불빛을 잠시 가렸다가 다시 열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전제가 조용히 허물어졌다. 새벽녘 한준이 옷을 챙겨 입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 안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서연은 이불 밖으로 드러난 손끝으로 느꼈다. 그의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놀림이 조금 전까지의 그와는 다른 사람처럼 담담했다.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가 나간 뒤 서연은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다. 식은 찻잔, 개가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치우지 않은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찻잔 표면에 맺힌 얇은 막이 지난밤의 시간을 그대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은 반찬통을 돌려주러 한준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골목 초입의 가로수 잎이 늦가을 바람에 낮게 흔들렸다. 반찬통 뚜껑에 남은 지문 자국을 서연은 걸어오는 내내 문지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거실 풍경이 그대로 보였다. 한준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한준은 그 옆에서 아이의 신발을 신겨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맑게 퍼졌다. 평범하고 다정한 저녁의 풍경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반찬통을 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저녁 준비 냄새가 골목까지 새어나왔다.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던 이웃 여자가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연은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반찬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준이 언젠가 말했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이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라고. 그 말이 이 장면 앞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아이가 아빠의 목을 끌어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소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서연이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아이를 어르는 손길은 서연이 알던 그 사람의 손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온기 속에 자신이 무엇을 건드리고 왔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았다. 그 자리에서 서연이 느낀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가슴 아래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발밑의 보도블록 틈으로 자란 작은 풀이 그 순간 눈에 밟혔다. 반찬통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서연은 돌아섰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자신이 지나온 며칠이 저 집의 저녁을 얼마나 오래 흔들어 왔는지를 생각했다. 가로수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서연은 그 그림자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준이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서연은 낯선 사람의 이름처럼 오래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결국 받지 않았다. 전화기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다가 멈췄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 안이 서연을 맞았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잠시 스쳐보았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자리에 놓지 않기로 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단어는 따로 있었다. 거실 불을 켜고 서연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관 바닥에 벗어둔 자신의 신발 코가 문 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다. 낯익은 소리가 빈 거실을 천천히 채워나갔다.
서연이 반찬통을 문 앞에 두고 돌아선 그 걸음은 마음을 정리한 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멈춰선 걸음이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선택을 후회라 부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용기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득 나는 궁금해집니다. 사람은 지나간 인연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서연의 저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의 온도는 분명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골목 끝에서 어떤 걸음을 택하셨을까요? 당신도 비슷한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며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뵐게요.